벌써 1월도 다 끝났습니다. 참 시간 빨리 흐르죠? 무서울 정도입니다. 아무튼 1월의 끝을 정리하는 디몽크의 신제품 소식 테크5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봤어요? 전혀 새로운 그램 스타일. 이런 말이 있죠. 한국인 5명 중에 1명은 LG 그램을 쓴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예요. 그래서 외형도 조금 다릅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다채롭게 색이 변하는, 예전에 이와 비슷한 휴대폰이 있었던 것 같은데 LG가 내놨던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렇게 멋을 더했습니다. 히든 터치패드도 적용됐어요. 터치패드 경계는 2개의 LED로 나누어서 표현해줬습니다. 오리지널 대비 더 아기자기한 심플한 디자인이 완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시리즈 최초로 16:10 비율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어요. WQHD 플러스 해상도의 120Hz 주사율, 400니트의 밝기를 지녔죠. 저반사 코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리지널은 여전히 IPS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OLED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이게 꽤나 반가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 크기 상관없이 모든 그램 스타일은 15.9mm의 두께를 지녔고요. 숫자 키 없는 14형 모델이 999g, 다 껴있는 16형 모델이 약 1.2kg입니다. 주요 사양은 13세대 인텔 코어 i5, LPDDR5 16GB 메모리, 256GB의 NVMe SSD를 탑재했고요. LG전자 공식 홈페이지 기준 약 244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6형 모델은 약 274만원. 사양 대비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된다면 스타일, OLED 버리고 그냥 일반 그램 라인을 보시면 돼요. LG, 삼성 제품 비싼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CES 2023 VR 헤드셋 부문 최다 수상, HTC 바이브의 최신형 VR 헤드셋 바이브 XR 엘리트입니다. 거대한 선글라스와 같았던 VR 플로우의 외형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배터리 크레드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컴팩트한 크기, 가벼운 무게가 특징인 아주 스타일리시한 VR 헤드셋입니다. 유저가 원한다면 무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전처럼 유선으로도 플레이 가능해요. 6DOF, 핸드 트래킹 기술 모두 포함됐고요. 스텝리스 IPD 조절을 지원하면서 렌즈 굴절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낮은 시력을 지닌 유저들도 안경 없이 착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안경잡이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제품인 거죠. 그런데 복합 해상도가 3840에 1920, 주사율이 90Hz입니다. 새로울 게 없죠. 물론 최대 시야각이 110도로 평균보다 넓다는 것은 강점입니다.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XR2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는 이전 메타 퀘스트 2, 피코 VR 네오 3 링크 등과 다름없습니다. 이게 개선 버전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래봐야 눈에 띄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도 퀄컴이 이 후속 칩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점이 가장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토리지 용량은 128GB, 메모리는 12GB. 제품 주요 사양만 보면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무게는 배터리 크레들 장착 시 약 625g, 메타 퀘스트 2보다 100g 더 무거운데 배터리 크레들 없이는 340g, 충분히 가볍습니다. 분명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분리형으로 설계된 제품 디자인, 좀 더 구체적으로 편안해 보이는 이 다이얼 스트랩, 스텝리스 IPD가 적용됐다는 점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약 180만원. 대충 메타 퀘스트 2 3대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죠. 에이수스가 OLED 디스플레이를 박아넣은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공개했습니다. PC 컨트롤러입니다. ROG 라이키리 프로. 4개의 후면 버튼, 조그만한 OLED 디스플레이, 사선으로 포인트를 준 RGB LED가 특징이에요. 블루투스 5.0, 2.4GHz 무선 연결, 타입C 유선 연결 모두 지원하고요. 엑스박스 버튼 상단에 포함된 OLED 디스플레이는 흑백 표현만 가능합니다. 대신 여러 사용자 정의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고 또 제품 상태를 확인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죠. 기존 엑스박스 컨트롤러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2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응형 주파수 호핑 기술을 탑재했다는 겁니다. 장치 간 간섭을 최소화했다는 건데 이는 기존 엑스박스 컨트롤러의 블루투스 끊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ESS DAC를 내장했습니다. 컨트롤러에 바로 헤드셋을 연결할 경우 좀 더 뛰어난 품질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는 건데요. 유선 모드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라면 그냥 무선으로 쓰고 더 비싼 고급 헤드폰, 헤드셋을 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엑스박스 콘솔용이 아닙니다. PC 컨트롤러예요. 엑스박스 콘솔은 유선 연결만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가격과 출시일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는 $200는 가뿐히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한화로 약 24만원입니다. 역시 ROG 마니아라면 좀 놓칠 수 없는 제품이 될 것 같아요. 화려하잖아요. 낭만으로 쓰는 거야 이런 건. 거대한 론인 샀다고 좋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작고 가벼운 론인이라니. DJI RS3 미니입니다. 3세대 RS 안정화 알고리즘이 적용된 카메라 짐벌이에요.
이거는 제가 사고 싶어서 테크5 메인에 포함시켰어요. 805g의 무게, 네이티브 수직 촬영을 지원하고 1.4인치 풀컬러 터치 스크린을 내장했습니다. 기본 RS3 대비 40% 더 작은 크기를 지녔고요. 페이로드는 약 2kg, 2470f2.8 렌즈를 마운팅한 소니 알파7 마크4를 올려둘 수도 있습니다. 캐논 EOS R7, 루믹스 GH6, S5 다 올릴 수 있습니다. 나토 확장 포트 역시 지원하면서 핸들 및 외장 모니터 역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품 크기가 작아진 만큼 상위 모델들에 비해서 이 모터의 힘은 약할 수 있습니다. 안정화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건데 그거 당연한 이야기죠. 작아졌으니까. 아무튼 배터리 수명은 한 번 충전으로 약 10시간 넉넉하게 갖고 놀 수 있습니다. DJI RS3 미니 가격이 약 43만원입니다. 만만해요. 물론 이를 대체할 만한 비슷한 짐벌은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윤테크의 크레인 마크3가 있죠. RS보다 조금 더 무겁지만 조그만한 조명도 달려있고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조금 더 저렴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윤이랑 친하지 않아서요. 그냥 로닌을 선택하겠습니다. 카메라에 다들 관심 없으셔가지고 보통 신형 카메라는 보너스로 집어넣고 있는데요. 반응 보니까 이거는 메인으로 넣어도 되겠습니다. 파나소닉 루믹스 S5 마크2입니다. 2020년 출시된 S5의 후속 모델이고 제가 얼마 전에 언박싱을 진행했죠. 2420만화소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그런데 루믹스 최초로 위상차가 추가된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파나소닉의 콘트라스트 AF에 대한 고집이 드디어 꺾인 거죠. 할 말이 참 많지만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이미지 엔진이 적용됐습니다. 고감도 촬영에 용이한 듀얼 네이티브 ISO 기술을 지원하고 있고요. 새로운 엔진으로 인해서 이전 대비 2배 빨라진 처리 속도와 개선된 고감도 노이즈 처리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최대 14스톱 플러스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전과 큰 차이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AF가 적용되면서 이전 대비 확실히 출중한 AF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F 포인트 역시 779개로 늘어났고요.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합니다. 당장 타사 대비 이 AF의 정확도와 속도가 얼마만큼 빠르고 느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상차 검출 방식이 이제야 포함됐다는 것이 중요하죠. 아주 오랜 시간 루믹스 유저들을 좀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 변화는 루믹스의 보다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68만 도트, 0.78배, 뷰파인더 사양 역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장팬이 포함됐죠. 덕분에 최대 6K 고해상도 촬영은 물론 일부 설정 값에서 무제한 레코딩이 가능해졌습니다. 내주는 이미지 품질은 이전과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AF를 포함해 여러 편의 기능들이 대거 업데이트된 바디예요. 루믹스 S5 마크2 가격은 259만원, 분명 비싸지만 싸고 좋은 카메라입니다. 특히 사진보다는 비디오 촬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소비자라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AF 속도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면 여전히 소니 알파7 마크4를 보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바로 보너스 또 두둑하게 넣어드리겠습니다. 고생은 제 몫이죠. 개인적으로 버킷시트 디자인의 게이밍 체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기만 하거든요. 에이수스가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사이버네틱 외골격 모양의 게이밍 체어를 공개했습니다. 데스트리오 에르고. 알루미늄 프레임, 메쉬 크래들, PU 폼 패딩, 여기저기 ROG를 박아넣은 게이밍 체어입니다. 팔걸이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시트 깊이 조절 가능하고 높이 조절 가능한 요추 지지대까지 포함됐습니다. 사실 ROG 로고 박힌 거 외에는 그렇게 놀랍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게이밍 체어는 아닙니다. 굳이 하나를 더 말한다면 머리 받침대 후면에 자리하고 있는 저 분리형 패널이에요. 머리 양쪽을 감싸주면서 보다 외부 소음을 좀 줄여준다 이건데 어차피 나만의 공간에서 사용한다면은 저런 건 필요 없죠. 어쨌든 이 얼마나 바람직한 게이밍 체어입니까? 엉덩이, 등에 땀 찰 일도 없고 쓸데없이 무게만 나가지 않습니다. 훨씬 실용적이고 훨씬 인체공학적이죠. 문제는 이런 의자가 또 비싸요. 보통 일반적인 버킷시트 게이밍 체어 대비 몇 배로 더 비싸요. 아직 구체적인 출시일과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외 매체 기사들을 보면 919유로, 하나로 123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명품 브랜드 의자에 비하면 당연히 엄청 저렴한데 일반적인 게이밍 체어에 비하면 확실히 값이 나가죠. 그런데 이런 의자 한번 앉아보시면요, 이 버킷시트 절대 못 씁니다. 제가 이런 걸 쓰거든요. 자랑입니다. VR이 왜 저렇게 작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거 사람 입에 끼는 소음기입니다. 정확히 방음형 블루투스 마이크죠. 뮤터. 사무실, 카페, 늦은 저녁 내 우렁찬 목소리로 남들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매너 아이템입니다. 헬름홀츠 공진기 원리를 활용한 제품이고요. 특정 주파수 범위에서 마이너스 20dB 이상의 소음 억제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야. 그런 만큼 이 비음은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평소 목소리와는 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Yes, guys. Yes.
외부에는 스마트폰 연결을 위한 3.5mm 스테레오 잭이 포함되어 있고요. 한 번의 충전으로 약 8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무게는 183g, iOS,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합니다. 북미 기준 올해 중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시끄러운 사람 있으면 이거 사다가 입에다 물려주시면 되겠네요. I said, how is the fish? Oh, it's a little bit dry. 2022년 제나이저의 소비자 가전사업부가 스위스 소노바 그룹으로 매각됐습니다. 소노바는 청각 헤어 솔루션 분야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아주 재빠르게 내놨습니다. 컨버세이션 클리어 보이스. 겉보기에는 그냥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특징인 무선 이어폰 같죠? 그런데 이거 보청기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TWS의 기능들은 모두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통화 기능, 주변음 듣기 등등. 그저 보다 고급 음성 향상 기술이 포함되면서 좀 더 명확하게 타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청기니까요. 유닛 크기는 12mm, 이어버드 무게는 약 5.7g, iOS,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하며 한 번 충전으로 약 9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격은 약 $850, 하나로 약 105만 원입니다. 좀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 근데. Much better. Here is the butter! Dude, you gotta get a pair of these. JBL은 더 격한 운동에도 귀에서 빠지지 않는 이어폰을 내놨습니다. 엔듀런스 픽 3. JBL 독자 설계, 이어훅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트위스트 잠금 구조, IP68 등급의 방진 방수, 정말 타깃이 분명한 스포츠형 무선 이어폰이죠. 귀에서 쉽게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데 모든 초점을 뒀습니다. 음질도 그만큼 좋았으면 좋겠는데 용도를 고려하면 역시 베이스가 많이 강조된 제품이지 않을까 싶네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포함되지 않았고 주변음 듣기는 포함됐습니다. 운동하면서 노캔을 쓴다는 것은 좀 많이 위험하죠. 아무튼 드라이버 크기는 10mm, 이어버드 무게는 약 25g. 살짝 무겁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0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가격은 $99, 하나로 약 12만 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레고 아이디어 시리즈입니다. A자형 오두막. 말 그대로 A자형 오두막이에요. 좁아터진 다락방,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등과 타자기, 오두막 앞에는 다람쥐, 족제비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호시탐탐 인간의 먹거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엽총은 없습니다. 그리고 레고 시리즈 최초로 황제 나방까지 포함됐습니다. 정말 단순한 구조물이지만 꽉 차있는 느낌이죠. 조립 설명서도 2세트나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친구, 배우자, 자녀와 함께 즐겁게 조립할 수 있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시리즈답게 피스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82개, 가격은 약 24만 원. 제가 준비한 1월의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애플 맥북 시리즈도 넣으려고 했는데 매번 넣다 보니까 지겨워서 제외했어요.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루믹스 S5 마크2가 출시되면서 더불어 지금 진심으로 제가 짐벌 구매 각을 잡고 있습니다. 리나씨가 이 영상을 본다면 당장 장바구니에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이거 있으면은 제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